잘키우제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9월 30일 추석 전날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이 위에 뭐 이상한 게 좀 붙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제가 뭐 저희 집에서나 뭐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 속에서도 영상을 찍고 그러는데요. 조용하고 좀 그런 장소에서 좋은 영상을 좀 찍자 하는 견지에서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로 학원을 그만두고 이 50평 되는 이 학원 장소를 떠났어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 뭐 찍고 이러다 보니까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라든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을 찍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 이런 댓글들을 보고 흐뭇하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요. 한 2주 전부터 이 장소 임대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광고료도 이렇게 좀 충당도 하고 그런데 아직은 제 구독자가 뭐 한 10만 명쯤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광고료로 충분히 충당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많지 않으신 분들이 억지로 또 광고도 봐주시고 해서 큰 적자는 이 장소를 유지하는데 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왔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한 2년 정도는 이 장소에서 그냥 옮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서 이런 걸 한번 올려봤어요. 어쨌거나 제 영상이 벌써 작년 2월경에 첫 영상을 올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유튜브에 올라오는 첫 화면 그냥 뭐 저는 뭐 꾸밀 것도 없이 그냥 글씨만 넣고 뭐 제목에 스쳐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글씨로 하얀 바탕에다 이렇게 넣고 가끔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려고 시도도 했지만요. 뭐 굳이 화려한 영상, 화려한 화면으로 이렇게 낚시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거는 하기 싫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영상까지도 그냥 하얀 바탕에 글씨만 있어요. 이게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썸네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화면을 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 정보 저의 경험담을 들어주시는 이 시청자 부모님들에게는 제 의사만 전달하면 되니까 이런 간판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진실만 전달하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요. 요번 화면은 그래도 한번 살짝 바꿔도 봤어요.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걸 이제 진실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그 주된 목적은 이래요. 모든 부모님들이 요즘은 한 아이를 키우거나 그래요. 많아야 둘 이렇습니다. 뭐 때로는 한 세 분쯤 자식을 둔 분들은요, 요즘 애국자시죠. 그렇지만 거의 하나나 둘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처음 키우죠. 부모님들은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데, 내 아이를 잘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은 진짜 속된 말로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청취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좋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내 자식은 물론이고 남의 집 아이들도 공부시켜 오면서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점 변화되는 흐름.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은 아이를 키우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성공한 부모님들은 참 행복하시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죠.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접게 된 동기는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그 아이들의 그 변화돼서 고3까지 오는 그 과정이 너무 가파르게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참 이렇게 아무리 공부를 안 했던 애들도 다시 끄집어내서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이제는 어떤 기법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거든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고3 와가지고 갑자기 고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상황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되어 가는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몇 영상에서는 그 초등학교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3에 와서는 쉽게 말하면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죠. 내 아이 진짜 공들이고 비용도 들이고 열심히 잘 키워왔는데 정작 대학을 가야 되는 고3에 왔을 때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려워지고 이때는 부모님도 힘들고요. 아이들도 무척 힘들죠.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가 있는데도 그때 잠깐 방치하거나 간과했을 때는 진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런 점은 좀 신경을 쓰셔서 아이가 공부하기 힘든 아이로 되기 전에 하나둘 다져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요, 약 한 30년 동안의 이 교육 환경의 흐름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30년 전, 이때는요, 모든 게 이게 아날로그식 공부였어요. 이 아날로그식 공부라 그래가지고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수능 점수를 많이 오르고 또 실수로 틀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부였어요.
그런데 30년 전부터 이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을 되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이 제일 처음부터 퍼스컴은 오락기다, 이런 인식을 주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CD기라는 걸 가지고요, 이 브라운관 화면에다가 TV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임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온라인이 생긴 다음부터 이제 이것이 무섭게 등장해 아이들 공부하는 방해하는, 아이의 미래를 방해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나서요, 2G폰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당시에 그 2G폰은요, 그냥 단순히 문자밖에 안 됐어요. 이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 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도 거기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했을 때는 이제 대책 없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걸 잘 흐름을 보시고요. 초등 시절, 아니면 유아 시절부터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이것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했을 경우는 이건 전쟁이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통제를 하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현재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도 그러니까 적은 부모님들이지만은 아이들에게 폰을 아예 안 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취학 전부터 아이들에게 폰에 대한 위험하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걸 제재를 가해 온 거죠. 근데 이게 일단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전쟁이 벌어져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기서부터 미취학 전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요, 아이에게 딱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아이들을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달라. 아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 것은 절대로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허용해주고 이러면은요, 아이는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통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미취학 아이들에게 아이들 교육할 때는요, 큰 소리를 내지 말고요, 낮은 톤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안 돼, 돼,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요, 한 번 안 된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아이하고 타협을 하게 돼요. 이제 끝 단계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도 원하는 데에게 못 가는 아이들의 공부를 해온 이력을 잘 살펴보면요, 거의 부모님이 아이들과 공부하는 것을 타협을 했더라. 타협. 유아기 시절부터 이거 할까?
싫어? 그럼 이거 할래? 아이가 응 이러면 그래 그래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자, 학원 가볼까? 이 학원 어때? 여기 다녀볼까? 그래, 그래 보냈을 때요. 거의 10중 8구는 이 학원 말고 저 학원 다니게 또 옮겨요. 근데 학원 공부하는 장소는요. 아이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옮겼을 때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쫙 인식을 시켜줬을 때는 부모님이 여기 다녀. 이게 좋아. 근데 그럴 때는 아, 부모님 말이 맞구나 하고 힘들어도 다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힘든 거 못 참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만 재미없고 다 재밌어요. 다. 그래서 싫어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전에 30년 전만 해도요, 그래도 공부가 재밌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밖에 그렇게 재밌는 게 없으니까요. 지금은 재밌는 게요, 재미만 있나요? 맛있죠. 굉장히 맛있는 것들. 그냥 이 플라스틱 카드만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먹고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따라오게 됩니다. 예, 그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이러는데 부모님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또 잘 키우고 싶잖아요. 내 자식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이럴 때는 경험이 없으셔서 주로 성공 사례를 듣게 됩니다. 성공 사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듣는 게 아이를 키우는데 더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그 성공 사례를 내 아이에 맞췄을 때는 큰 무리가 와요. 그 성공한 아이와 내 아이는 아바타가 아니거든요. 성공한 아이의 그런 업적도 있겠지만은 내 아이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개성과 재능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성공한 사례를 보통 이제 그 부모님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아이한테 유리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지 마시고요. 실패한 사례를 이러면 망가져. 다른 실패한 사례는 많이 듣겠지만 공부에 대한 실패한 사례는 누구든지 얘기 안 해요. 이건 세계적인 극비예요. 물론 성공 사례도 정확하게 듣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다 거품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 실패 사례는 듣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 실패 사례를 뛰어넘는 더 좋은 정보는 잘키우제 TV에 있어요. 뭐 웃으셔도 좋은데요. 저는 성공과 실패를 상당히 많이 거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바닥에서부터 최고까지 끌어올려주는 그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죠. 아이들 심리 상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 이제는 뭐 거의 대처하지 못할 아이들은 없어요. 딱 한 가지 빼놓고요. 그 한 가지는 부모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로 제발 키우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이 키우려면요. 어려서부터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학 못 보냅니다.
근데 지금 전에는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학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학으로 보내기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요, 자, 서울대 정원이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죠? 우리 큰아이 키울 때는 수능생이 80만 명이었어요. 올해 수능 보는 아이들 수준인 명수는 한 40만 명, 반이 두껍겠어요. 대학 서울대 명문대라는 서울대 정원은 그대로고요. 가는 애들 인원수는 반으로 줄었어요. 일단 확률은 배로 뛰었죠. 거기다가요, 예전에는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애들이 뭐 중학교 때 못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못하더라도 때를 만나면 쫙쫙 뻗어서 올라갔어요. 중학교 성적 아무리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은 가고 싶은 대학 다 갔어요. 지금은 내신에 발목이 잡히면 못 가죠. 일단은요. 거기다가요, 수시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 떨어진다고 무섭다고 수시에는 속된 말로 안전빵으로 지원을 해요. 수능 만점,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대학, 서울대 말고 몇 군데 넣었어요. 덜커덕 합격돼 버렸네. 얘가 수능을 봤을 때, 자,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꺾여져 내려가죠. 거기다가 잘하면서 머리 좋은 애들은 게임이냐 스마트폰에 또 다 망가져가요. 부모들이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요. 아무리 관리해도 상당히 많은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좋은 내신 있는 애들이 또 수시에 다 발목 잡혀가지고 정시에서는 많이 탈락돼 버리죠. 제가 본 견제에는 명문대 보내기 진짜 좋은 환경이 됐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들 때문에 묵묵히 코 막고 귀 막고 입 막고 끝까지 제대로 한 애들은 원하는 대학 다 간다. 이건 제가 장담하거든요. 무슨 궤변이나 그러겠죠. 수시로 가야지. 대학 정원에 70%니 80% 뽑는데 정시로 어떻게 가요? 그렇게 겁먹으면 보내지 마세요. 겁먹으면. 현재는요, 전 오랜 동안 이렇게 쭉 봐왔거든요. 자, 국어만 해도 또 내년에는 영역이 줄어들어요. 수학도 벌써 공부해야 될 양이 심지어 10여 년 전 애들보다 목차 커리큘럼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탐구 과목은 10여 년 전에는 8과목을 했거든요. 1, 2, 3. 그러니까 물환, 화환, 생환, 지환, 물투, 화투, 생투, 지투. 8과목. 이렇게 소화하고도 갔거든요. 학습량은 쭉 줄어들었어요. 애들 유전자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관건은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를 강한 아이로 제대로 키워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저는 지난 17년 동안 수능생들을 관리해오면서 전부 다 정시로만 보냈거든요. 수시 재작년에 이제 이거 그만둔다고 마음먹었을 때 8월 달에 불이 나게 쫓아와서 최저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고대 보낸 게 제 경력의 5.1, 딱 한 명. 다 정시로 보냈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시키면요, 당당하게 가요. 이런 거 저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학습량도 줄어들었고, 배워야 되는 양도 줄어들었고, 대학 정원은 그대로고, 가는 애들은 반으로 줄어버렸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버리고, 내 아이를 원하는 대학에 보내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식시키고 심어줘라. 사람도 동물이거든요.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 배울 게 많아요. 어떤 오리가 태어났을 때, 알에서 태어났을 때, 그것이 자기가 처음 본 물체가 사람이든, 어미, 오리든, 개든, 닭이든, 인식이 탁 돼버리거든요. 자기 부모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점을 물론 아이들 사랑하죠. 내 새끼 이쁘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남보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 가고 싶고 하는 그 좋은 대학을 나머지가 다 망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라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예전보다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 한 30년 전에 아이들은 조기 영어 교육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죠. 지금도요. 별별 걸 다 해요. 뭐 원어민 강사 갖다 놓고 뭐 다 좋은데요. 원어민 강사한테 배우는 영어 회화는요,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에 안 들어가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영어를 아주 어렵게 가거든요. 저는 입시만 전문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점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을 100% 활용해서 자기가 아는 점수대로 받는 거, 그래야 행복해지거든요. 뭐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요, 아무리 인성이 나쁜 애들도 거기서 제자리 잡아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능력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는 루저라 그러죠. 맨날 툴툴거리고 살아요. 툴툴툴툴. 인생 자체가 툴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추석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친지들을 만나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고 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만나고 싶은 부모님도 못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코로나는 잘 활용을 하면은 내 아이가 치고 나가는데 아주 좋은 기회도 됩니다.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휴 때 한번 돌아보시고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시면서 점검해 보세요. 그냥 사교육에 맡겨놓고 있다 보면은 아주 이상한 고칠 수 없는 그 학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아이 스스로 망가뜨리는 멘탈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면서 또 아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티격태격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하셨어요. 한번 되돌아볼 기회, 우리 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되돌아볼 기회로 이 연휴를 삼으면 아마 가장 보람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게 힘든 추석이겠지만요. 그래도 내 자식 제대로 돌보고 하는 추석이 된다면은 다른 추석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